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포기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술이 유럽을 뛰어넘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마일스입니다. 올해 42이죠.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항공역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유럽우주항공기술연구소의 기술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직함이지만 실제 업무는 의심이 절반 이상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최근 본부에서 제게 한 통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을 평가하라는 지시였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속이 미묘하게 뒤틀렸습니다. 단지 기술 수준에 대한 회의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나라와 얽힌 기억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12해 전 저는 한국의 한 스타트업과 협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항공 드론 프로젝트였죠. 당시에는 꽤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저에게 아주 쓴 뒷맛을 남기고 끝났습니다. 기술 도용, 제가 수개월에 걸쳐 설계한 엔진 알고리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스타트업의 이름으로 학회에 발표된 겁니다. 출처도 없이요. 심지어 항의했을 때 돌아온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냉담한 부정뿐이었죠. 그때의 배신감은 지금까지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항상 거리를 두고 있어요. 좋은 말로 신중함이지 사실은 불신입니다. 그래도 지시는 지시죠. 어쩔 수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다시 그 땅을 밟게 될 줄은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감정은 접어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기내에서 K-하이퍼튜브라는 이름이 인쇄된 기술 소개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는 그럴듯했지만 제 눈엔 허울 좋은 외피처럼만 보였죠. 시속 1000km라니 진공 튜브에서의 고속 주행이라고요. 솔직히 말해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실패한 모델 아닙니까? 제가 몸담았던 EASI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늘 벽에 부딪혔습니다. 진공도 유지, 진동 제어, 안전성,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죠. 또 보여주기식 행사겠지. 제 입 밖으로 나온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했어요. 정말 그들이 무언가를 해낸 걸까요?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기가 축축하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열대야도 아닌데 말이죠. 어쩌면 그건 제 감정이 만든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입국장을 나서며 보니 안내 팻말을 든 젊은 연구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곧장 KTX로 저를 안내했죠. 모든 것이 매끄럽고 과할 정도로 친절했지만 제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그걸 해낸 걸까요? 15년 전만 해도 제대로 된 고속철도 시스템 하나 없던 나라가 이젠 시속 1000km를 논한다고요. 기술의 발전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실패와 역사가 축적됐을까요? 제 마음엔 여전히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겉모습은 발전했지만 속은 어떨까요? 오송역에 도착하자 곧바로 연구소 차량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실험 단지는 생각보다 거대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죠. 길게 뻗은 진공 튜브가 저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과거 제 연구소에서 보았던 설계와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실제로 만들어낸 건가요? 건물 입구에서 김유진 박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었어요. 첫인상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김유진 박사가 말했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렸지만 속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김유진 박사가 이끄는 실험이 어떤 진실을 담고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포장된 쇼에 불과할지 말이죠. 그건 곧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진공 튜브 앞에 선이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김유진 박사가 제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시연할 속도는 시속 1000km입니다. 캡슐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로 실시간 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시속 300km 정도에서 진동이 심해질 거라고 확신했죠. 모니터에 표시되는 속도와 캡슐 내부 영상을 주시했습니다. 캡슐 안에는 작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커피잔이 올려져 있었어요. 가속이 시작됐습니다. 시속 100km, 200km. 아직은 괜찮았죠. 하지만 시속 500km를 넘어서면서부터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실험했을 때는 이 지점에서 항상 문제가 생겼거든요. 진동이 심해지고
시스템이 불안정해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커피잔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시속 700km, 900km, 마침내 1000km를 돌파하는 순간에도 커피 표면에는 작은 파문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조작인가요?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보조 연구원 이지호가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진동 측정 데이터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래프와 센서 값은 명확히 영상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진동 수치는 거의 0에 가까웠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간 EASI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를 이들은 어떻게 해결한 걸까요? 제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김유진 박사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니요. 그럼 저는 뭘까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인 걸까요? 실험이 끝난 후 저는 실험실 카페에서 김유진 박사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던 제게 김유진 박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놀라셨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두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공개하는 겁니까? 이런 기술이면 숨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유진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실패도 공유해야 다음이 있지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10년 전 한국 기업과의 불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을 빼앗기고도 변명조차 듣지 못했던 그 사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눈앞의 이 연구자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때 보조연구원 이지호가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었죠. 박사님, 혹시 제니퍼 마일스 박사님이신가요? 맞습니다만 정말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2018년 논문을 보고 이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이지호의 눈은 순수한 존경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논문을 바탕으로 했다고요. 기술을 훔치는 게 아니라 존경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논문 말입니까? 진공 환경에서의 마그네틱 레비테이션 최적화에 관한 연구요. 특히 진동 억제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논문은 제가 가장 애정을 쏟았던 연구였거든요. 하지만 당시 EASI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험을 중단시켰죠. 그 이론을 실제로 구현한 건가요? 네, 5년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이지호의 대답에 제 마음 한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것을 이들은 끝까지 해낸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국제기술 공개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룸엔 수십 명의 해외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에는 김유진 박사와 이지호가 서 있었어요. 자료 화면이 펼쳐졌고 그 위엔 K-하이퍼튜브의 전체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단지 결과만 나열하는 게 아니었어요. 설계도의 세부 구조, 진동 상쇄 알고리즘, 심지어는 소스코드 일부까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패 사례까지 솔직하게 공개했어요. 2019년 튜브 파손 사고 당시 압력 분산에 실패한 이유,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센서를 재배치했는지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열 관리가 가장 어려울 텐데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이지호가 화면을 넘기며 답했습니다. 3단계 액체질소 냉각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이 회로를 보시면 분산 냉각을 위한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 순간 독일의 소재 전문가가 손을 들더니 자신들의 신소재 필름을 제안했습니다. 그 대학에서 개발 중인 열차폐 필름이 이 구조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연구자는 데이터 공유를 요청했고 일본 연구자는 정중하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충격이었어요. 저는 유럽에서 기술을 숨기고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허 하나를 두고 몇 년을 싸우고 회의에서도 최대한 적게 말하라고 교육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반대였습니다. 모든 걸 열었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김유진 박사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셨죠? 우리는 숨기지 않아요. 대신 함께 멀리 가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 공개 방식이야말로 진짜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유진 박사의 초대로 연구소 원장실에 들어섰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방문한 모습이었죠. 어떤 정권이든 이 연구소를 한 번씩은 방문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김유진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권이 5번 바뀌는 동안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유럽에선 정부가 바뀌면 연구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어떻게 가능했죠? 김유진 박사는 두꺼운 책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2009년에 만든 로드맵입니다. 매년 업데이트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걸 들고 찾아가 설명했어요.
그 로드맵 안에는 2038년까지의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 단계별 목표, 예상 예산, 기대 효과까지 조밀하게 정리돼 있었죠. 정치인을 설득하는 데에도 전략이 필요하죠. 김유진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승행사를 합니다. 의원들, 장관들 직접 태워봐요. 1000km를 경험하면 아무 말도 못하죠. 김유진 박사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을 탁 쳤어요. 기술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었죠.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은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자산이죠. 김유진 박사의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술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되돌아봤습니다. 늘 빠른 수익과 단기 성과를 요구했던 자신과 유럽의 방식이 떠올랐죠. 15년, 이들이 한 길을 걸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호텔로 돌아온 밤, 저는 가방에서 예전 제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진공 튜브 기반 교통수단 상용화 검토안. 열어본 순간 한 장 한 장이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그 안에 담긴 숫자들, 수식들, 한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증명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치가 한국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익숙한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진동 억제 시스템의 기본 구조도 바로 이 도면이 이지호가 구현했다는 그 모델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책을 덮고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호텔 책상 위에 있던 종이컵. 아주 작은 진동에도 흔들리는 그 커피를 보며 오송의 그 장면이 겹쳐졌어요. 그곳에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해낸 것이 단지 기술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저는 중간에 내려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믿지 못했던 나라에서 내가 잃어버린 신념을 보다였어요. 12년 전 그 배신감이 저를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기업의 잘못된 행동을 전체 나라에 덧씌우고 제 편견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던 거죠. 하지만 김유진 박사와 이지호 그리고 수많은 연구자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기술로 세상을 바꾸려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냈죠. 제가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신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말이죠. 마지막 날 아침 컨퍼런스 폐회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요청받은 발표를 위해 단상에 섰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이 기술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고 구조적인 편견도 있었죠. 하지만 지난 며칠간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얕고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기술을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인내, 협력이라는 가치를 선택했어요. 그것이 이 기술의 진짜 힘이라고 믿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해외 연구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발표가 끝난 후 자료 공유를 요청하는 이메일이 줄지어 도착했어요. 저는 그날 이들이 만든 작은 하이퍼튜브 모형을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K-하이퍼튜브 로고가 선명히 새겨진 모형이었죠. 그 작은 모형을 손에 쥐고 있으니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김유진 박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제 손끝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꿈은 죽지 않는다고, 단지 잠시 멈출 뿐이라고. 그리고 누군가 다시 시작하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고. 창문 너머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5년간 잃어버렸던 연구자로서의 열정, 포기하지 않는 신념, 그리고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아직 세상에 없지만 가장 가까운 기술 바로 K-퍼튜브,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의 이야기를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시속 1000km로 달리는 캡슐과 흔들리지 않는 커피잔을,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한국의 연구자들을. 그들이 정말 해낼까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거예요.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넘는 건 결국 사람의 신념이라는 것을.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려 합니다. 진심으로요. 지금까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감동을 함께하고픈 감동과 함께였습니다.